일단은 파일 업로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테이블을 하나 좀 만들어 놨어요. 파일 테이블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 네, 여기에는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테이블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많은, 원래 사실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컬럼들이 필요하고 신경 써야 될 게 꽤나 많기는 한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능은 정말 엄청 심플하게 해놓은 버전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걸 베이스로 잡고 여기서 살을 붙여나가면 좀 더 다양한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이런 것들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당연히 아이디, 이건 고유 번호겠죠? 우리가 파일, 이거 업로드를 위해서 있는 테이블이에요.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 이제 업로드 기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게시판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글을 작성할 때 첨부 파일을 올리거나 했을 때 업로드 기능이 사용이 되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고유 번호, 그 다음에 업로드한 날짜, 그리고 원래 이름, 그래서 오리진 네임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건 저장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파일이 갖고 있는 이름과 파일이 실제로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저장될 때의 이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쉽게 하려면 다르게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saved path, 이거는 저장된 경로를 의미하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원래 파일 네임은 50 정도로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은데 저장되는 이름은 사이즈가 좀 커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코드를 보시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테이블 하나를 좀 만들어 놨고 코드로 돌아와서 이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세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프링 밑에다가 서블릿 멀티파트라고 하는 이러한 세팅을 좀 해줬어요. 여기 이제 멀티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일 업로드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세팅은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세팅이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간단한 것만, 최소한의 것만 제가 지금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팅, 그리고 맨 밑에 이것도 하나 해줬습니다. 자, 노란 줄이 그어 있다라는 건 커스텀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지정을 했다라고 의식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밑에 dir 만들어주고 경로를 하나 적어놨어요. 실제로 물리적인 경로예요. 업로드된 파일이 저장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제 물리적으로 파일을 그 서버에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 서버로 로컬 코드를 돌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로컬에다가 경로를 잡아준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파일 서버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혹은 그 파일 서버가 마스랑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 물리적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건 다운로드를 하는 거고, 우리가 게시판에 뭔가 첨부 파일 같은 걸로 게시를 했다. 그러면 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애가 첨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 정보를 게시물을 상세 보기를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그대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저장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로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그 폴더를 만들어 놔야 저장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다시 코드로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나 해줬습니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게시판에다가 직접 넣어도 되지만 되게 간단하게만 지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메인 페이지에 업로드 할 수 있는 버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폼 태그고요. 액션 업로드. 그럼 업로드라는 그 URL 매핑을 타고 넘어가겠죠, 컨트롤러 쪽으로.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처음 나왔는데 앵커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같은 거 할 때 사용해야 되는 앵커 타입입니다. 인코딩 타입. 이거 앵커 타입이 인코딩 타입이라고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코딩 타입? 인코딩 타입이라고 읽어도 되겠네요. 뜻이 인코딩 타입을 줄여서 말하는 건 한번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죠. 인코딩 타입 맞네요. 앵커 타입. 아무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get 방식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메서드에 포스트가 들어가야 이 앵커 타입을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는 그냥 이거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거니까 추가를 해준 거고, 인풋의 타입을 파일로, 그리고 네임을 파일로. 그럼 여기에 올라가는 이 인풋에 저장되는 파일은 이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찾아 꽂혀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가서 이제 업로드 버튼 누르면 이 폼 태그를 전송시킬 거니까 여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파일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저장돼서 실제 파일이 넘어갈 거다 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업로드했던 파일을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경로고요. URL 매핑이겠죠. A 태그에 href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이 view.jsp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실제로 이미지를 혹은 내가 올린 파일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업로드. 메인 페이지에서 좀 같이 보여드리면, 메인 페이지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풋 폼 태그로 인풋 타입 파일을 만들면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파일 선택,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요. 선택하고 여기 이름이 들어왔죠. 그리고 업로드를 눌렀을 때 이 버튼이 실행되면, 눌러지면 여기로 일 처리가 넘어가겠죠.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업로드가 된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에 우리가 실제로 업로드 하려고 선택했던 파일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엔 타입은 멀티파트 파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냥 파일 서비스라고 하는 앱을 당연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여기 의존성 주입해 놓은 거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save 파일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인자를 세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트라이 캐치로 묶이지 않으면은 에러가 났던 것 같은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무난하게 성공하고 나서 리턴은 파일 업로드 성공, 그리고 메인으로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져 있는 상태. 그럼 파일 서비스에 있는 이 세이브 파일,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가봐야겠죠? 이 친구도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커스텀 할 때 이미 해봤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밸류 세팅. 그래서 세이브 파일 안에 인자를 넣었으니까 4개 변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친구가 비어있니? 물어본 다음에 비어있을 때는 그냥 종료를 시켜버리는 걸로 코드를 작성해놨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자면, 자, 이 파일이라고 하는 얘는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변수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개 변수 타입 변수니까 이거 타입이니까, 그렇죠? 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변수한테 값이 들어있으면 이런 메서드를 그냥 쓸 수 있어요. 얘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래요. 그럼 진짜 파일의 원래 이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가져와서 변수에 담은 거고요. 자, 그 다음 UUID라는 변수한테는 이번엔 이런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죠? UUID 한테 점을 찍어서 명령을 시켰다. 자, UUID 있는 겁니다. 그냥 클래스예요. 그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UUID한테 랜덤 UUID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거고, 그거를 한 번 더 toString으로 문자로 깔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 뿐. 자, UU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DBMS 공부할 때 한번 느꼈었죠? 봤었죠? 그냥 고유한 ID 값을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제로 저장되는 파일 이름을 얘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UUID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파일이죠, 지금. 근데 이름이 다르죠. 같은 파일이면 이름이 중복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를 명시해주지 않으면 얘는 꼬여요. 그래서 그걸 그냥 미연에 방지를 해버린 거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가로를 씌워서 넘버링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되게 심플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UUID로 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확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장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파일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네임을 가져와서 서브스트링 글자를 자른다라는 거죠. 근데 last index of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했어요. 얘는 여기에 오는 이 뒤에 인자로 오는 애부터예요. 여기부터 자를 거다 하니까 이 결과, 이 last index of라고 하는 이 결과는 이 점이 위치한 그 인덱스 번호를 갖다 주는 거고 그 번호부터 서브스트링으로 자를 거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일 뒤에 붙어 있는 확장자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확장자를 뭐 JPG 두 개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NG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뭐 텍스트 파일이면 TXT, 엑셀 파일이면은 XLS 이런 거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장자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잘라줄 수 있게끔 익스텐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saved name 저장될 이름은 실제로 DB에 저장될 이름은 UUID 플러스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확장자까지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거니까. JPG 파일을 지금 이거 JPG 파일인데 확장자를 이러면 이거 이상해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방지하고자 익스텐션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aved path 이거는 저장되는 경로라 그랬죠. 그래서 파일 dir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다가 세팅해 놓은 업로드까지의 경로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경로 뒤에 슬래시 하나 붙여주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원화 표시를 해야 완만하게 될 거니까 이러고 나서 실제 이 UUID를 이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실제 저장된 경로를 판단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 경로를 가지고서 파일을 인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세팅을 해주는 거고 저장할 준비 세팅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insert file info 라고 해서 얘는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DB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세팅 값들을 각각 필요한 곳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인설트를 시켜야 파일이 실제로 업로드가 됐을 때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이 DB에도 들어있게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을 해준 거고 여기 transfer to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된다 정도로 그냥 인식해 주시면 돼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메서드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멀티파트 파일에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 객체로 이 저장 경로 인자를 가지고서 생성자를 가지고서 객체 하나 만드는 걸로 이제 변환시킨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일 서비스에서 세이브 파일이 실제로 저장이 됐다. 그러면 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파일 VO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 그럼 업로드 성공. 그럼 얘는 실제로 여기까지 일 처리를 했을 때 서비스가 일 처리를 여기까지 했을 때 업로드는 완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파일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UUID 플러스 확장자 익스텐션까지 해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뷰를 볼게요. 뷰에는 USR 홈 파일이라고 하는 여기로 요청을 날리고 있는데 자, 이거부터 봐야겠다. 여기 메인. 자, USR 홈 뷰 일단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업로드에 이쪽으로 오겠죠? 왔어요.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자 해놓은 거고 자, get files 파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꺼내옵니다. 간단하죠? 꺼내왔어요. 그럼 리스트 방식으로 저장이 될 건데 그거를 넘겨요. JSP한테. 그럼 view.jsp는 알고 있겠죠? 자, view.jsp로 가요. 그럼 파일스로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for each 반복만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돌리는 와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에 src를 걸어놨는데
usr home file.id예요. 지금 이 파일스가 한 번씩 반복을 돌 때마다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면 아이디가 각각 다 다르겠죠. 그 아이디를 여기다가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실제로 컨트롤러가 수용할 때 그 파일 아이디가 1, 2, 3, 3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컨트롤러의 메서드가 3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실제로는. 왜냐면은 각각 컨트롤러는 URL 매핑을 정확하게 받아와야만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처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간단해요. 자, 패스 베리에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패스에 사용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를 만든 거고요. 그 변수에 있는 값은 우리가 받아올 값이에요. 자, 이러면 받아온 아이디가 이 변수에 꽂히는 거고요. 그 변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으로만 보면 URL 매핑이 되어 들어와야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넘어온 값들이 있다면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받아온 애를 변수 세팅을 해서 이 자리에 치환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서드로 이런 변해야 되는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패스 베리에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뷰점에서 여기로 이제 요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여기에 세팅된 값, 자, 제가 말을 지금 반대로 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다시 말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세팅이 되어 들어왔어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온 얘를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의 값을 얘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제 말을 반대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할게요. 뒤에서 그 이미지 src에서 파일 id 부분 el 태그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파일.id 1, 2, 3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들어왔죠. 자, 그렇게 들어온 애가 여기에 꽂히거든요. 처음에 1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 이름이니까 패스에 있는 이 변수 부분을 여기 값으로서 쓸 거야 해서 id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는 형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파일인지에 대한 아이디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디로 해당 파일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코드고요. 파일 바이 아이디는 너무 간단하겠죠. 그냥 파일 아이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에 대한 그 정보가 여기에 담기게 될 거고, 연결될 거고, 그 친구를 사용해서 URL 리소스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파일을 쓰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해주는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쳐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 VO에 있는 getSavedPass 실제 경로를 가져와 줌으로써 이 URL 리소스, 이 페이지를 화면에 얘네들을 띄워주려고 경로로 가져와서 얘를 띄우기 위해 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처리하고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이건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테스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선택을 합니다. 다른 이미지가 뭔가 있을 텐데, 다른 강사님 거에 들어가면 있을 거라 하나만 갖다 써볼까요? 없나? 뭐가 좋을까? 이건 뭘까? 내 폴더인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업로드를 합니다. 성공을 했대요. 돌아와요. 파일 보러 가기. 이것도 고양이였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 실제 물리적인 경로에도 얘가 들어오게 돼요. 지금 되게 간단하게 그냥 업로드 진행한 거고요. 업로드한 파일 불러와서 보여주는 거 진행한 거예요.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실 여기에는 다운로드 기능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다운로드는 좀 다른 기능이 추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된 파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을 가져와서 우리 화면에 뿌리는, 그냥 단순히 그 작업을 진행을 한 건데,
자, 지금 이 말씀드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은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시물을 작성할 때 첨부 파일을 듭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를 가면 이 첨부 파일이 미리 보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상황 아니에요? 첨부 파일을 추가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그 상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업로드 되어 있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뭐 다운로드 버튼을 만든 다음에 얘를 누르면 실제로 이게 그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이 작업은 지금 다운로드 과정은 코드에 넣는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인 거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파일 관련된 기능 가볍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도 제가 깃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 DB도 하나 저장을 해줘야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거 깃에 공유해드리고 오늘 하나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